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PPI 예상치가 상회했던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주요 언론에 따르면 질병의 확산 이후 빠른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 경제 인플레이션 논쟁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미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예상치를 하회하며 전주 대비 감소했다라고 하고요. 뉴욕의 연은이 국채 매입에 대한 기술적 조정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게 또 한 번의 시장에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유럽의 소식 중에 독일을 제외한 유로존 국채 금리가 19년 5월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를 기록했다라는 게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국내 소식으론 정부는 기업들과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표명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반도체 부분만 좀 육성하는 것보다 골고루 좀 육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가 무너지면 그 나라 볼 게 없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도체를 정말 밀어주려고 하는 측면 중에 하나는 또 이런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 ASML 장비 업체가 국내에 들어와서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삼성한테 독자적으로 장비에 대한 납품을 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맞춰줄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ASML에서 나올 수 있는 1년의 장비 대수는 최대로 약 12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오차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그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추이가 90.69를 기록을 했는데요. 미 CPI 발표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진정되는 가운데 국채 금리 하락, 증시 상승 영향에 그 영향을 끼쳤다라는 소식과 금 가격이 0.1% 상승한 1824달러에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에 조기 긴축 우려가 진정되는 가운데 달러와의 제한적인 약세 등을 영향으로 금 가격이 강보합세로 마감을 해 주었다고 하네요.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보게 되면 앨런 머스크가 도지코인 잠재적으로 유망하다 또 띄우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 말 한마디마다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코인판 세계에서는 이런 앨런이 초반부에 우리한테 힘을 실어주었던 부분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던 시선도 있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도지를 가지고 막 장난을 좀 치는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오히려 부정적인 코인판의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 유저들이 꽤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소식을 보게 되면요. 미국의 유명 투자은행 코엔이 암호화폐 커스터디를 제공하겠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00년의 역사를 가진 코엔이 이번에 커스터디를 한다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한 수요 때문에 나는 하는 것이다. 고객들이 여기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271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을 했습니다. 상당하죠. 개수가 점차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만큼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점도 고려를 해 주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 테더가 준비 자산 현황을 첫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요. 현금성 자산 비율이 76%나 된다고 합니다. 테더가 14년도 때 출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치고 받고 싸우기도 하고 이겨내면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성장을 해 주었습니다. 보게 되면 기업 어음이 65%로 차지가 되어져 있고 신탁이 24%,
정도로 되어져 있고 현금 비율은 3.87% 밖에 안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밑에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뭐 테더가 달러와 1대1 스테이블 형태로 가져가겠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완벽하게 달라졌죠. 이 이야기도 워낙 공격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패턴을 완벽하게 바꿔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언급도 2019년도 때 소송권을 방어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 담보권을 좀 많은 수정을 하겠다. 근데 그 수정 부분이 공개는 되지 않았죠. 그래서 모두 다 추정만 하기도 했었습니다.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이 암호화폐 하드월렛 연결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요. 뭐 기존의 갤럭시에 기본 탑재됐던 부분도 있었고 오히려 하드월렛 시장은 죽을 수도 있겠다. 나노레저 같은 게 한때 제일 잘 팔렸었을 때 매출이 4천억 원 정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누적 판매량 기준으로 부분 합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그걸 대신해서 폰으로 들어가게 되면 역대급 폰이 모든 걸 다 흡수를 했었을 때 그 제품이 다 없어지기도 했고 많은 시장이 도태되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걸로 저도 보긴 했지만 오히려 그냥 약간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전략으로 갈지는 몰랐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선택적 사항을 더 많이 줌으로써 오히려 삼성 갤럭시 부분을 더 많이 쓰게끔 만들기 위한 전략이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이제는 코인 시장이 워낙 커졌다 보니까 아무래도 폰 부분에 있어서 별로 내세울 수 없었던 부분이 저런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하면서 아무래도 저렇게 아마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르헨티나 축구협회가 칠리즈와의 협업을 맺겠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1분기 순이익이 7.7억 달러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CEO가 6주에서 8주 내 도지코인에 대한 거래 제공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고요. 그레스케일 CEO가 GBTC ETF 전환 가격 괴리 문제 해결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 말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ETF 전환을 통해서 그레스케일이 신탁의 많은 문제 해결을 ETF로 좀 가져갈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물 ETF에 좀 가까운 성향을 가진 부분을 아마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허가가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간단하게 기존에 있던 ETF의 성향과 간단한 특징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게 되면 실물 복제, 합산 복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실물 복제와 확산 복제는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자, AP, 운영사 형태이고 확산 복제는 비슷하지만 여기에 증권사 부분의 수학 거래가 된다라는 점 그리고 담보 관리가 된다라는 점이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실물 목재 ETF는 투자자 현금 실물이 지정 참가회사를 통해 운용사로 전달이 되고 운용사는 ETF에 투자를 주며 납입된 자산을 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합성 ETF는 거래 상대방이 자산 운영을 대신을 하게 되며 운영 업무를 대신하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은 신용등급이 높은 증권회사가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합성 ETF는 실물자산 대신 거래 상대방과 맺은 수합이라는 무형의 장외 파생상품 거래 계약이 존재하게 되며 합성 ETF 상품 구조가 실물 ETF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아마 알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스위스 우체국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 지원 앱을 출시하겠다라는 내용과 스시 스왑이 아이디어 플랫폼 미소를 출시한다 라는 내용 그리고 팬케이크 스왑이
액티브 월렛 170만 개가 돌파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비트코인 시총 점유율이 40%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이버 네트워크가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했다라고 하고요. 폴카닷 창업자가 일주일 내 쿠사마 파르체닌 쉘 출시를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중국판 도지코인이 유통량이 61%를 락업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판이니까 뒤에 캐시를 붙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요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당연히 청원에 대한 캠페인을 꾸준히 해야 되겠죠. 생각보다 이번에 좀 많은 화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정말 조금만 더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일도 안 남았습니다. 제발 이게 되어야 합니다. 예, 제발 되어야 해요. 그 다음으로 비싼 클레이 상장 그라운드X 합의가 없었다. 코이노, 지닥, 각각 클레이 상장만 시켰고 협의 없는 상장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그냥 그대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도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둘 다 어찌 보면은 되게 애매모호하게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입장을 보게 되면 그라운드 X는 셀 투자자들에게 클레이 국내 상장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로 금융위에 안 된다라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그라운드 X가 공식적으로 상장 사실을 밝힌 것은 업비트 인도네시아, 그리고 업비트 싱가포르, 일본, 리퀴드 글로벌 해외 거래소에 국한이 된다. 다 국내 부분은 절대 안 된다. 누구 때문에? 은성수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 내용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최근에 이제 베리 실버트와 이제 앨런 머스크 부분과 도지에 대한 측면을 대한 장대한 문구로 어떤 분이 레벨 71 정도 되셨던 분이 글을 써주셨던 내용이 있었는데 요점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주장입니다. 참고로 앨런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선택한 이유는 이라고 했는데 자 한번 밑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런 머스크는 지금 당장 은퇴를 해도 이뤄낸 게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고 부자가 될 수 있을 만한 자격 요건은 다 갖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는 직종을 선택을 하면 그만큼 많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지만 그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구매력을 갖게 되고 그 구매가 정말 필수적인 부분이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단순간에 자연의 이치로 그 사람은 한순간은 아니지만 일정 본인의 노력과 보상과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녹여서 그리고 본인의 리더십과 본인의 통찰력이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부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그 자격 자체를 상당히 안 좋게 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다 좋아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부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비판할 부분은 비판을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우리한테 우리 사회에 있었을 때는 상당히 공색적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용인해 주면서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싸잡아서 일반화하기에는 좀 문제도 있죠. 부자이면서 좋은 일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이게 왜 뭔 도지랑 상관이 있냐 보게 되면 베리 실버트와에 대한 연결적 고리를 보게 되면 이런 세력적 관계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럼 이 세력적 관계를 떠나서 보게 된다고 하면 과연 앨런 쪽에서 할 수 있는 블록체인 쪽 그리고 코인 쪽에서 내가 아무런 저런 집합체 그리고 저런 연합체 쪽에서 새로운 쪽에 대항마로 클 수 있으려고 한다고 하면 무엇을 키워주는 게 맞을까? 곰곰이 많이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기존에
새롭게 코인을 만드는 것도 좀 애매한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지를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앨런 머스크가 28% 도지를 갖고 있다라는 썰도 있었지만 아직 밝혀진 바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융 세력들에 대한 연합에 반대하기 위한, 그리고 그만큼 내가 내세울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힘을 실어 보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새로운 부분을 또 도출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냐, 이렇게 분석하셨던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테슬라, 머스크, 페이팔, 피터 틸, 블리시, 이오스까지 연결되는 구도가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 이것도 어떠한 분이 올려주셨던 내용인데 그분의 주장입니다. 네, 비트코인 친환경 자원으로 채굴하거나 비트코인 1% 정도의 전력만으로 사용하는 결제 코인이 결제 수단을 변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 시점에 제목에 써놓은 관계성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 자, 페이팔은 머스크가 혼자서 창업했다라고 생각 사람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실리콘밸리의 페이팔 마피아의 대부는 피터 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적 교집합을 갖고 있는 테슬라 입장에서 피터 틸의 입김은 매우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 이 피터 틸이 블리시의 투자자이면서 며칠 전 이를 공식화했고 기사화를 냈고, 이 기초 자산은 비트코인과 이오스 부분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오스가 좀 수혜를 받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쪽 관점으로 또 보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코인으로 CU 편의점을 털러 갑시다 라고 해서 50% 할인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적절히 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사용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되는지, 실제 이게 사용이 가능하는지. 그래서 아스타 바우처몰에서 전품목이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이벤트로 한다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ASTA 코인은요, 수수료가 요새 거래소에서 좀 많이 올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오스보이스닷컴 대표가 시그널을 남겼다고 합니다. 진짜 짧고 굵게 남겼어요. 바이. 정말 짧고 굵게 남겼죠. 그리고 암호화폐 친화적인 은행 실버게이트 주가가 급등을 했다. 그건 DM의 독점을 발행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내용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그런 SNS 파워와 또 기타 여러 가지 파워가 섞이게 되면 은행이 갖고 있는 지금의 산업 체계가 조만간에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 어떻게 쓰든 손을 잡아서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 당국이 바이낸스 자금 세탁 혐의로 조사 중인데, 미국은 실질적으로 미국인에 대한 피해가 없으면 따로 당국이 조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행위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피해가 있어야지만 조사가 가능한 것 뿐이에요. 그 점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탈세와 세탁에 대한 가능성이 있으면 일단 기본 조사는 들어가긴 하겠지만, 만약에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이지 않으면 그냥 협력적 관계에서 그냥 잠깐 참고 부분으로 제휴를 맺어서 약간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그런 협력적 관계로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이게 꼭 조사 들어갔으니까 박살난다 이렇게 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주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레스케일이 암호화폐 5종을 넣은 투자 신탁의 라지캡 펀드를 SEC에 신청을 했다라고 했던 소식이 나왔는데요. 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캐시, 라이트코인, 체인링크가 들어가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스케일에 따르면 폼 10은 임의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되었을 경우 SEC에서 등록이 되면 세 번째 사례가 될 것 같다.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코인베이스 1분기 매출 2조 원, 수수료를 낮춰 경쟁할 생각이 없다. 아주
장사가 잘 되고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아주 수익성 기반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좀 봐야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